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학법정 9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쪽, 17쪽 내용을 확인하고 서로의 함부라비 법전. 지금 프린트는 잘못되어 있네요. 선생님 PPT는 16, 17쪽인데 오늘은 21쪽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선택 문화법 정수홍은 강의용 PPT 자료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출력한 PDF 학습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지 내용 가운데 빈칸 등은 여러분들이 직접 채우셔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과 함께 채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김영란법과 관련한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보자. 16쪽과 17쪽 서울대감 시골 부자라는 부분을 읽고 마치 이렇게 누구에게 부정한 부탁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주는 부정청탁 금지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이 정답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을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고 진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김영란법과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의 의미, 왜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이 법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을 고치고자 한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한 선생님이 한 숙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어느 경북이네요. 맨 위에 보면 퍼스트 청렴, 베스트 경북, 김영란법을 기준으로 안내서를 선생님이 옛날 걸 한번 찾아봤어요. 이 브로셔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고요. 청탁금지법을 한눈에 바로 아는 그런 그 정보를 담아놨어요. 볼까요, 한번? 이런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김영란법은 또 청탁금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쭉쭉쭉 그리고 학교, 언론사 또 대상자가 세 부류가 있대요. 공직자, 뭐 공무원, 또 교직원, 학교 선생님, 언론사 대표, 그 임직원 및 배우자. 이 사람들은 국가를 또는 공적인 의무를 공평하게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지방 공무원도 그렇죠. 학교 선생님도 그렇죠. 또 언론사도 공평하고 공정해야 돼요. 누군가의 청탁이라든가 부정한 부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요 아래 공직자가 이제 대부분이겠죠.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만약에 어떠한 발전에 만약에 서울시 도시를 발전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위원회에 회의에 들어가거나 결정권을 가진 민간인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일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그 부탁을 담아서 정책을 개발하면 누군가에게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걸 막아보자는 거니까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옛날에 오래된 습관을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형이 있는데요. 매번 감사합니다. 이 정도 금융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된대요. 구체적으로 것들이 있냐면요. 선생님이 관련된 파일을 그림으로 가져와서 금품 등 수수 금지, 100만 원이 초과하고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또 공무원이 외부 강의 나갔을 때 일정 금액을 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강의료야. 그런데 그것을 더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료를. 그죠? 특혜를 본 거잖아요. 선생님은 100만원,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세구나. 선생님은 10만원짜리 강의를 하는데, 다 알려주기로 10만원짜리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어디 딴 데 갔더니 5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왜 줄까요? 강의 내용은 10만원짜리인데 500만원을. 어떤 관계가 있겠죠? 잘 바란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강의를 해서 강의료를 받을 때 공무원들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얼마 이상 받지 못하도록. 자, 계속해서 볼까요? 이렇게 법을 어기면 법은 어떻게 되죠? 벌을 줘야 돼요.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요.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수수 금액의 2배 또는 5배까지 이제 벌금을 낼 수가 있어요.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여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과태료는 잘못에 대한 것을 마치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돈으로 내는 거고, 벌금은 형사처벌이네요. 그죠? 벌금과 과태료가 다른 거네요. 선생님도 지금 알았어요. 그 과태료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죠? 대신에 이제 형사처벌은 벌금이겠죠. 벌금. 과태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다. 자, 보세요. 김영란법의 발음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어렵네요. 근데 이런 것을 처음으로 주장하신 분이 김영란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김영란법이라고 별칭으로 불러요. 신문에서도 김영란법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수수는 받는 거거든요. 이게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추구하는 법의 기본적인 가치는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돼요. 그죠? 누구에게 평등한 것이 정의로운 것이죠. 공정한 것이잖아요. 정의보다는 공정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이 부분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을 고치고 할까요? 우리 사회는 사실은 정이 많기 때문에 결혼식에도 이렇게 축의금을 주잖아요. 누군가 결혼식에 가면. 근데 그런 것들을 상식선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마치 청탁처럼 비추어진 경우가 있었나 봐요. 결혼식에 1,000만 원을 부여한다거나 이러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누군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 것 등에, 그러니까 옛 문화에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 사용돼서 어떠한 부탁을 바르고 도와주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잖아요. 특히나 특혜를 주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자, 드디어 이제 우리 배워야 될 함부라비 법전 20페이지인데요. 아마 이게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성문법이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로써 정해놓은 법이 아니라 큰 돌에 새겨놨어요. 지금부터 약 기원전 1700에서 1750년 전이니까 한 3700년 전 바빌로니아 6대 군주인 함부라비 왕이 이러이러한 것 지켜라, 안 지키면 이렇게 벌을 준다, 지켜라 라는 것까지는 사실은 이건 법의 성격이 아니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준다, 그게 이제 법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라비 법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더 새로운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선 그래요. 함부라비 법전의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이거 어렵죠? 렉스 릴리오니스 렉스 탈리오닉스라는 것인데, 이거는 복수법이에요. 원수에게 복수를 하겠어? 그때 이거 복수예요. 근데 그럼 복수를 어떻게 될까? 원수는 뭐죠? 나에게 피해를 준 건 그대로 갚아주겠어? 이게 원수에게 원한을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주의도 그거예요. 이게 누군가 나에게 100원을 어떻게 주나? 이걸 복수라는 게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뺨을 때렸으면 나도 그 사람의 똑같이 뺨을 때리는 게 이게 복수주의예요. 3700년전의 함부라비 왕은 그렇게 했나 봐요. 여기 보면 이 특징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한다는 원칙이 법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틸리오노스는 받은 그대로 대갚아주기라는 의미의 라틴어 탈리오의 동명사형이래요. 그렇대요. 선생님도 사실은 라틴어 모르거든요. 신부님이 좀 잘 아실 텐데. 보복 안갚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와 강도 여기서 나왔대요. 자, 그럼 어떤 조문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법전 A, 뭐 법전 B가 있겠죠. 조문 A. 자, 만약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의 눈을 뽑으면 무서워요. 전자의 눈도, 그러니까 누구? 전자는 자유인의 눈도 뽑혀야 한다. 이게 이제 복수주의예요. 응보주의라고도 해요. 응보주의, 좀 어렵게는. 복수주의는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또 그 아래 보면 만약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리면 뼈를 부러뜨린 자유인의 다리도 부러뜨려야 한다. 뭐 이런 거래요. 여기서 자유인은 뭘까요? 자유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자유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할 땐 어느 사회는 자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두 글자로 노예. 3700년 전에는 자유인이 있고 자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질문 두 가지에 답을 해보려는 여기서 자유인은 무엇일까요? 의사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자유인은 1대1이 동등해요. 그죠? 눈을 뽑으면 눈을 뽑아야 되고 뼈를 부러뜨리면 뼈를 부러뜨려야 되니까 동등해요. 그죠? 자유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라고 불러겠죠. 함부르비 법전의 릴리어 법칙은 자유민끼리, 즉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이 됐대요. 근데 문제는 자유인이 노예에게 위해, 즉 어떤 상해, 뭐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뭐 이렇게 신체적인 훼손을 가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함부라비 법전 조문 B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만약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이 소유한 노예의 눈을 뽑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그 자유인은 그러니까 이제 노예의 뼈를 부러뜨리거나 눈을 뽑은 그 자유인은 노예의 몸값의 절반을 변상해야 된다. 돈으로 변상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죠? 자유인과 자유인끼리는 동등한 죗값인데 왜 노예는 돈으로 갚으라고 그러지? 그래서 법이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하나 느끼고 다음 장 볼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함부라비 법전 A와 B를 비교해서 다시 현대에 적용되는 법을 찾아 비교하면 함부라비 법전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현대 법과 다른 함부라비 법전의 특징이 있어요. 자, 봅시다. 법조문 A, B가 다음과 같아요. 만약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의 눈을 뽑으면 전제의 눈도 뽑는다.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유인이에요. 뼈를 부러뜨리면 전자, 자유인의 뼈도 부러뜨려야 된다. 근데 이제 B는 자유인과 노예예요. 가해자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의 노예의 눈을 뽑거나 뭐 부러뜨리고 그러면 돈으로 변상하래요. 잘못했어요. 21쪽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고 법조문 A를 적용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또 법조문 B를 적용하면 내가 자유인일 때는 어떻게, 또 노예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걸 적어보고 A, B 법조문에 대해서 중간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현대에.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이야기 중에 나왔어요, 그죠? 함부라비 법전은 눈알 뽑기, 뭐 뼈 부러뜨리기 외에도 다양한 처벌 조항이 많아요. 그중에 막장 폐륜화도 엄혹하게 다룬대요. 그러니까 엄하게 다스린대요. 만약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손을 잘라야 된대요. 어디요? 3700년 전이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3700년 전. 비록 21세기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다소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고 큰일 나죠. 무식해 보이는 면이 수두룩하지만 함부라비 법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누나를 뽑으면 내 누나를 반드시 날아간다는, 선생님 표현 잘못됐어요. 날아간다고 표현했네. 무섭게.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시해서 이거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법을 엄하게 했을까요? 다리 부러뜨리면 네 다리도 부러뜨릴 거야. 왜 그랬을까요? 고대인의 삶에 절제와 질서를 제공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법치, 룰 오브 라우라고
법치 또는 뭐라고 할까요? 그 사회의 안전을 강한 법으로 다스린 거죠. 그래서 함부라비 왕이 인류에게 법률이라는 도구를 선사한 최초의 입법자로 지금까지도 대접받는 것은, 물론 법이 이제 현대에 적용할 수 없지만 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보다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18쪽이 아니라 21쪽, 선생님 이것도 페이지를 안 바꿔놨네요. 미안해요. 21쪽에 함부라비 법전의 특징 찾고, 또 이 법을 현대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법 모의 재판의 시작을 알리도록 할게요. 법 절차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0쪽과 21쪽을 잘 한번 읽어보고 21쪽의 내용을 한번 채워보세요. 참고로 작년 언니가 한 것을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어디냐면요. 자, 보시죠. 함부라비 법전의 특징은 자유인과 노예 사이의 불평등이래요. 특징 중에 하나. 법조문 A를 적용해서 처분을 받는다면 작년 1학년 언니는 그럴 수 있대요. 법조문 B에 적용해서 처분을 받는다면, 노예 처분을 받는다면 뭐라고 하죠? 언니는 억울하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딱딱 한 문장, 좋지 않은 예를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적지 말고 그렇지, 처분을 받았다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럴 것 같다라고 21쪽을 잘 해주시길 바라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